K-팝 스타들이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적인 손가락질을 받은 아이돌도 있습니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 신문은 아이돌 그룹 케야키자카 46이 공연에서 입은 할로윈 특별 의상이 나치 독일의 군복과 비슷해 해외 팬 및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나치 관련 문양이나 복장이 엄격하게 금기시될 정도로 민감한 소재입니다. 독일에서 만약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까지 하는데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대계 인권단체 사이먼 위젠타르 센터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소속사인 소니뮤직에 사과를 요구했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나치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행위라며 특히 대중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돌이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 말했는데요. 오죽하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홀로코스트 전시회에 해당 아이돌과 소속사 인원들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비난까지 받은 소속사는 그저 담당자가 부재라 코멘트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K-팝의 위상을 따라잡고 싶었던 일본인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황당한 의상으로 논란이 된 일본 아이돌 케야키자카 46의 기행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명의 대규모 여성으로 구성된 케야키자카 46의 평균 연령은 16.8세. 하나같이 귀엽고 예쁜 외모인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나라에도 소수의 팬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디션 당시 경쟁률도 엄청났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만 22,509명이 응모했는데 경쟁률을 계산해보면 무려 1023.1대 1이나 되죠.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멤버들은 기존의 일본 아이돌과는 다른 행보를 걷습니다. 귀엽거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소 황당한 안무와 노래를 부르는 컨셉이었던 거죠. 이들은 CJ ENM이 주최하는 한국의 어느 행사에 초대 가수로 등장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날 제복을 연상하게 하는 흰색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에 나타난 그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무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지나칠 정도로 격한 안무를 선보이던 멤버들의 무대를 바라보던 한국인들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점은 케야키자카 46의 센터 사사키 미레이가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목을 부여잡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두통에 시달리는 듯 머리를 움켜쥐기도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범상치 않은 무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감도 잡지 못한 채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티즌들은 뭐가 지나갔는데? 종교의식이야 뭐야? 한국 걸그룹에게선 보지 못한 모습이다 와 같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범주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날 무대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케야키자카 46은 늘 이런 식의 과장된 퍼포먼스를 선보이거든요. 멤버들이 무대 중앙을 전속력으로 달리거나 팔을 풍차처럼 휘두르는 이상한 안무 등으로 이슈가 되는 걸 노리는 소속사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들의 소속사는 소니뮤직으로 일본 기획사 중에서도 탑급인데요. 2010년도 후반부터 그 어떤 아이돌 그룹을 내놓아도 세계 무대는커녕 일본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자 이처럼 극단적인 퍼포먼스로 이목을 끄는 이상한 방법을 써보기로 한 겁니다. 이런 황당한 전략이 초반에는 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모두 미소녀인데다 특이한 걸 좋아하는 일본인의 성향에도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음악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인데다 그저 이슈만 불러일으키면 된다는 식의 소속사 행동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본 건 가수들이었습니다. 음악성을 드러낼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인기를 얻지도 못하고 잊혀져 갔거든요. 더군다나 살인적인 스케줄로 멤버 중 한 명이 생방송 무대에서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3명이나요. 이 장면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퍼졌는데요. NHK의 홍백가 합전 무대에서 노래를 하던 케야키자카 46의 멤버 3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괴로워하는 게 화면에 고스란히 찍힌 거죠. 그중 한 명이 무대에서 실신해 다른 멤버의 부축을 받는 모습에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활동을 중단해도 좋으니 멤버들을 제대로 쉬게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죠.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도 공분을 샀습니다. 한참 성장기인 아이돌 그룹이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쉬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는데요.
다음 날 이 그룹의 공식 트위터에 과호흡 증상을 보인 이들을 포함한 멤버 전원이 활짝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지만 여론은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후에 멤버 한 명이 오른팔 부상으로 전치 1개월 진단을 받기까지 했죠. 이렇게 가수를 혹독하게 다루는데도 세계 시장에서 손꼽히는 일본 아이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떠올리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한국에서도 스마프나 아라시, 엑스제팬 등의 음악을 듣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로 J-팝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J-팝은 한국에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으며 BTS, 블랙핑크 등을 내세운 K-팝은 연일 일본 오리콘 차트 상위권을 수놓고 있죠. 일본 내 싱글 앨범 판매량 10위권에 한국 가수들이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과 달리 한국의 음반 차트에서 100위권 내 일본 가수가 부른 노래는 단 한 곡도 없죠.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양국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K-팝은 음악을 상품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리듬과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반면 J-팝은 아직 일본만의 색깔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또한 K-팝 가수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 제공 콘텐츠를 빠르게 늘려갈 때 일본은 시도할 생각도 못했던 게 그 격차를 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고요. 문화연구 전문가인 진다룡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 교수도 J-팝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로 폐쇄성을 꼽았습니다. 일본 음악업계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집착해 유튜브와 스트리밍 등 신기술 도입을 극도로 꺼렸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날 J-팝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드물 정도로 인지도가 하락했죠.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매거진 경영경제 전문지 프레지던트는 왜 니쥬는 세계를 흥분시키나? 일본 엔터가 한국이 완패한 이유라는 국제정세 평론가 시라카와 츠카사의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일본 엔터테인먼트가 그들만의 리그가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미성숙 아이돌 응원 문화를 꼽았습니다. 유럽에서 잠시 유행했던 귀여움을 무기로 한 일본 가수들이나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미성숙한 이미지의 가수들을 예로 드는데요. 이런 컨셉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일본 문화의 주류를 차지해왔죠. 모닝구 무스메나 AKB48과 같은 성장형 아이돌 컨셉의 가수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아이돌은 완성형 퍼포먼스와 노래 실력으로 어느 연령대에나 통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성균관대 박선민 교수는 K-팝의 매력은 단순히 음악과 춤이 멋진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K-팝만의 아이돌 시스템, 기획력, 팬덤의 형성, 거기에 이를 유통하는 미디어까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일본이 한국을 흉내내더라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인의 국민성이 녹아있다는 해석도 덧붙이는데요. 도전적이면서도 개방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국민성이 가장 큰 K컬처의 힘일 것이라는 것이죠.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과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 두 나라가 앞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